러시아 승무원의 충격 고백. 한국인의 이 행동 하나에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단 5초의 장면. 그 순간 그녀는 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을까요? 모스크바에서 자란 그녀는 세계 강대국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보다 한국이 훨씬 강한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누리꾼들이 충격에 빠졌고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이 왜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출신 안나입니다. 카타르 항공에서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해왔죠. 동유럽과 중동 노선을 주로 담당했는데 이번엔 도하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2박 3일간 인천에 체류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일본 근처의 작은 나라. 우리 러시아보다 특별할 게 뭐 있겠냐는 생각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공항일 뿐이라 생각했어요. 인천이란 도시가 제 인생에 어떤 의미도 남기지 않을 거라 여겼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수화물을 찾기 위해 벨트 앞에 서 있을 때였어요. 문득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는데 흰머리의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겨우겨우 끌고 계시더군요. 손은 떨리고 발걸음도 불안정해 보였지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광경은 흔했기에 별 감흥 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역시 여기도 별반 다르진 않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한국 청년이 조용히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가방을 들어 올리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노인은 놀라 고개를 숙이셨지만 그 청년은 묵묵히 수화물 카트를 밀어드리고는 사진 한 장 찍지도 SNS에 올리지도 않은 채 그냥 사라졌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멍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청년이 노인을 돕는 모습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인데 여기서는 그저 일상적인 모습인 걸까요? 그저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와 다르구나. 그 짧은 한 장면이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강한 나라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배려가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단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이제껏 강한 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의 체류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더라도 이 순간의 감동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서울 시내 관광을 나섰습니다. 가이드북에서 추천한 경복궁이 첫 목적지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경복궁 앞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궁궐이 있다니. 그것도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러시아의 크렘린궁을 떠올렸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궁 주변을 거닐고 있는 한복 입은 젊은이들이었죠. 전통 의상을 입은 청년들이 셀카를 찍고 웃고 떠들며 즐기는 모습이 생경했어요. 러시아에서 전통 의상은 특별한 행사나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도 아닌데 전통을 이렇게 즐기다니. 정말 특별한 나라네. 저도 사진을 찍고 싶어져서 카메라를 꺼냈지만 혼자라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기 어려웠어요. 우왕좌왕하며 셀카를 시도하는데 한 한국 커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찍어드릴까요? 서투른 영어였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는 어떤 말보다 분명했죠. 그들은 친절하게 자세까지 알려주며 여러 장 사진을 찍어줬어요. 심지어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더 멋져요. 사진 잘 나오게 왼쪽으로 좀 더 돌아보세요라며 세세하게 신경 써주더군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하자 그저 천만에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도 바라지 않고 SNS에 올리지도 않고 단지 진심만 담긴 도움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멍해졌어요. 러시아에서도 수많은 관광지에서도 사진을 부탁하면 돈을 요구하거나 경계의 눈빛이 먼저였거든요. 파리에서는 5유로를 요구했고 뉴욕에서는 아예 거절당했던 기억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선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친절함만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물들 사이를 거닐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의 매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전통 건물과 현대적 빌딩이 공존하듯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통적인 배려와 현대적인 감각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제 서울은 제 눈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배려와 전통이 함께 살아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경복궁의 아름다움도 좋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특별한 경험을 꼭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둘째 날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삼겹살 식당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테이블마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마주쳤죠. 그리고 낯선 냄새.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일행 없이 혼자 들어가자 직원이 작은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낯선 반찬이 수십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이게 다 뭐지? 이런 걸 어떻게 먹는 거지? 옆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다른 사람들의 식사법을 관찰했어요. 고기를 구워 무언가로 싸서 먹는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옆 테이블의 한국인 남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 남성은 놀라워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처음이세요? 제가 하나 싸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일어나 제 테이블로 와서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골라 상추에 얹고 마늘과 고추 그리고 여러 반찬을 함께 쌌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 입에 드세요.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멍하니 바라보다가 수줍게 그 쌈을 받았어요. 입에 넣는 순간 입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매콤하고 짭짤하고 달콤하고 신맛이 모두 어우러진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쌈에 담긴 다정함이었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러시아에서의 연인 관계는 대체로 차갑고 때로는 폭력적이었죠. 전 남자친구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이 낯선 나라의 낯선 남자는 제 어색한 질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남자. 전혀 다르구나. 말없이 배려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 남성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친구들과 식사를 계속했어요.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SNS에 올리지도 않고 마치 평소에 하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용기를 내어 여러 가지 반찬을 시도해봤어요. 모두 새롭고 신기한 맛이었지만 가장 맛있었던 건 그 쌈에 담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던 거죠. 그 작은 쌈 하나에 담긴 마음이 저에게는 한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셋째 날 좀 더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인천 도심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이 앞다투어 탑승하느라 혼잡한데 여기서는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탑승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의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지하철 안이 항상 시끄럽고 때로는 폭력적인 언쟁도 오가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이건 마치 도서관 같은 곳인데 지하철이 몇 정거장 지나고 백발의 노인 한 분이 탑승했어요. 그 순간 제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눈인사 한 번 건네고 정말 자연스럽게요. 노인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으셨고 청년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자리 양보가 거의 없죠. 있더라도 누군가 큰 소리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시오. 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노인이 직접 젊은이 나 좀 앉게 해주겠나? 라고 말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절이 시스템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세 정거장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한 여성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4~5명이 동시에 몸을 숙여 주우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남성이 먼저 집어 건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 특별한 대화도 감사 인사도 길게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처럼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선 자리 싸움이 일상인데 여긴 왜 이렇게 다르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강함은 법이나 규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작고 조용한 배려가 이 나라의 공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질서란 건 법이 아니라 문화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 깨달음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 중심가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도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혼잡한 출구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주변 어른들이 함께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도 보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나의 큰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꼭 이런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함이란 힘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하철 하나로 이런 깊은 생각에 빠지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인천 도심을 구경하다 우연히 전통시장을 발견했어요. 활기찬 목소리와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러시아의 시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여기서는 상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큰 소리로 홍보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가게를 구경하다가 한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색색의 과일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죠. 밝은 오렌지색 귤이 눈에 띄어 가격을 확인하려 했는데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보고 활짝 웃으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러시아? 아이고, 멀리서 왔네. 할머니의 한국말을 제가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어요. 저는 영어로 귤 가격을 물었고 할머니는 손짓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지갑을 열려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귤 한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우리 딸 같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이 영어로 통역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선물을 주시다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진짜 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점에서 말 한마디 듣기도 어려운데 여기서는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가족같이 대해주시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니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떡집에서는 맛보라며 떡 한 조각을 건네주셨고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저를 손님이 아닌 귀한 손님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주신 귤을 먹으며 시장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이란 단어를 여행 가이드북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몸으로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러시아어로 번역할 수 없는, 오직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감정. 시장의 소리와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귤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까요. 저는 시장에서 나와 거리를 걷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전거를 빌리고 있었습니다. 앱을 열고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자전거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길을 더 걷다 보니 무인 편의점도 보였습니다. 사람 직원 없이 셀프 계산대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동 음료 기기는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음료를 만들어주고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젊은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게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듯 했어요. 이렇게 기계가 대체하는 도시인가? 저는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문 방법이 생소해서 멍하니 키오스크 앞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거 누르면 돼요. 그 학생은 친절하게 주문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제가 원하는 음료를 함께 고르는 것까지 도와주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 학생은 밝게 웃으며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기술 사이에 여전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는 디지털화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차갑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기계만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버스 앱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은행 앞에서는 직원이 나와 ATM 사용법을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술 사이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기술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답게 쓰는 법도 알고 있는 나라구나. 낯선 땅에서 외롭지 않게 느껴진 건 스마트한 기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할 때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미소 띤 얼굴이 다가왔어요. 이 도시에서는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술이 인간미를 돋보이게 해주는 무대 같았어요. 테크놀로지가 사람 사이의 벽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드는 방법을 이 나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으로 이 도시의 공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해가 떠오르는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공원에는 벌써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시야에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어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지만 그보다 더 빨리 주변에 있던 청년 2명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두 청년은 노인의 양쪽 팔을 부드럽게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노인의 옷에 묻은 흙도 털어드리고 지팡이도 주워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노인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청년은 끝까지 노인과 함께 걸어가더군요. 다른 한 명도 노인의 가방을 들어드리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도움이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저 가슴이 뭉클해졌달까. 이 순간 러시아의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넘어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교육도 아니고 연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거겠죠.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꼭 이런 모습을 실천해야겠다고요. 공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있기에 이 나라는 특별한 것이겠죠.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러시아로 가져가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한국에 와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작은 공원의 풍경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출국 전 저는 인천공항에 일찍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 씨? 고개를 돌려보니 첫날 공항에서 노인의 짐을 도와줬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나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첫날 수화물 벨트에서 만났었어요.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여행의 시작점이었는데. 저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물론 기억해요. 정말 반가워요. 출국하시나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짐 무겁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죠. 인사를 나눈 후 각자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 게이트에 도착해 앉아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며칠 전 삼겹살 식당에서 만났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안나 씨, 혹시 다시 한국 오시면 그때는 제가 쌈 2개 싸드릴게요. 문자를 보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걸까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자주 올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땅이었어요. 일본 근처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가슴속에 기억이 남은 사람들과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생긴 땅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인천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이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스친 경유지가 아니에요. 이젠 반드시 다시 돌아올 목적지예요. 귀국 비행편에서 저는 노트에 이번 여행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공항에서의 첫 만남, 경복궁의 젊은 커플, 쌈을 싸준 남성, 시장의 귤 할머니. 모두 제 인생에 새겨진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유가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처럼 올게요. 이 약속과 함께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국의 따뜻한 기억들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승무원 안나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그 마음, 그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지켜온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요. 한국인으로 태어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위대함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